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30일 총선을 16일 앞둔 저녁 7시 17분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미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위기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희한한 곳이 하나 있죠. 그게 북한입니다. 북한은 아예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감염됐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군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가지고 훈련이 한 달간 중단된 원인이 되었다는 게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의 정보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의료체제는 엉망입니다. 만약 감염되었다면 영양실조로 지금 쇠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망자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이것과 별개로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 북한이 유엔의 대북 제재보다 더 심한 코로나로 인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협공 상태입니다. 유엔 제재 플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생명줄과 마찬가지인 이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에 따른 한만 국경지대를 스스로 봉쇄를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중국과의 무역이 끊겨버립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1월, 2월 상태가 작년보다 20%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20%로 줄었다는 겁니다. 이러면 수출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수입이 잘 안 돼요. 북한은 제조업 기반이 약해가지고 생필품은 상당수 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장마당에서 팔아야 되는데 이게 막히고 있다. 여기에 플러스 북한 경제가 돌아가려면 석탄을 수출하고 석유를 수입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금지가 돼 있어요, 지금. 석유는 뭐 어느 한도액이 정해져 있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것이고, 그래서 공해상에서 서로 ship to ship, 배와 배가 붙어가지고 석탄 팔고 석유를 수입하는 이런 공작을 해왔는데 이것도 감시가 치열해가지고 여러 번 적발이 되고 거기에 관계됐던 선박이 뭐 압류되기도 하고 제재도 받기도 하고는 이런 상황인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니까 우선 석탄을 살 나라도 없고 석유를 팔 나라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이게 동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명줄이 지금 끊기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물론 기름은 송유관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에 대줍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흘러갈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문제는 배를 공해상에서의 석탄, 석유, 밀수입이 아주 어렵게 되었다는 게 위성사진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VOA에서 보도한 건데, 플라넷 랩스라는 이 민간 인공위성 사진이 남포항 일대를 촬영을 했어요. 남포항 일대를 촬영해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0여 척의 선박이 막 모여 있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있어요. 그런데 선박이 운항을 하면은 뒤에 물줄기가 쭉 형성이 되니까 파악이 되는데, 이 100여 척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움직이질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보통 때보다 몇 배나 더 밀집된, 이 인공위성을 살펴보니까 보통 때보다 훨씬 더 밀집된 100여 척 되는 배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석탄, 석유 운반선이 상당수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북한은 석탄, 석유 밀수입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는 어떻게 견디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견디냐. 지금 통계에 보면 지난달, 그러니까 2월 2일 남포 일대에서 발견된 인공위성으로 발견된 선박이 50척이었는데 같은 달 14일, 그러니까 2월 14일에는 109척으로 늘고
이달 들어서 3월 9일에는 132척으로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주차장처럼 움직일 수 없는 배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 지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이거죠. 이렇게 되면은 김정은 사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은이가 요새 계속 신경질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저게 이상징후라고 봐야죠. 이상징후. 김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불안하겠습니까? 김정은은 김정일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원래 독재자는 전임자가 아버지라도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또 전임자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을 숙청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정은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른 길이라는 게 뭐냐? 김정은의 다른 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핵무력을 증강시켜서 명실공히 핵 강국이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그래도 번듯한 나라 한번 만들어보자. 요게 아주 야무진 꿈입니다. 김정은의 야무진 꿈이에요. 김정은이가 또 해외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으므로 이게 뭐 좀 세계 돌아가는 것도 아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못했던 걸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야 김정은이가 북한 주민들의 말하자면 지지를 받습니다. 아무리 독재 체제라도 인민들의 지지가 없으면은 유지하기가 힘든 거죠. 포갑만으로는 안 되죠. 선동만으로는 안 되죠.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되죠. 그래서 김정은은 두 가지 양립되는 길을 걸어온 거죠. 하나는 사회주의 경제를 더 발전시킨다. 그 다음에 핵무력을 강화한다. 그런데 이게 다 모순 관계예요. 핵무력을 강화하면은 제재를 풀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핵무력을 강화하다 보니까 경제 발전은 안 되는 겁니다. 경제 발전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후퇴하는 거죠. 지금 계속 궁금한 게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달러 비자금이 얼마냐. 비자금이 지금 바닥나고 있는데 계속 무역 적자, 수출이 안 되니까 계속 달러의 재고가 바닥이 나고 있는데 연말 되면 완전히 바닥난다? 그러면은 무기 수입, 핵 개발에 들어가는 부품 수입, 그리고 무엇보다도 통치 자금, 주변의 충성분자들에게 선물 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된다. 자, 그때 김정은이가 손들고 나오지 않을까? 미국은 그걸 지금 기다리는 거죠. 여기에 하나 설상가상으로 얹혀버린 게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해서 지금 미국 언론은 코로나야말로 트럼프의 가장 좋은 친구다. 북한을 압박하는 데는. 그래서 북한이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망해버리는 거죠. 이 독재 체제가 이런 전염병을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역사적 사례로서 들어 있습니다. 엉뚱한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데서. 자, 문제는 장마당 인심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70, 80%가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데 장마당에서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쌀이 오른다든지 기름값이 오르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동시에 품귀 현상이 빚어져가지고 중국에서 물건이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과거처럼 굶어 죽는 사람이 새로 나온다? 이번에는 북한 사람들 견디지 않을 겁니다. 굶어 죽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은 이번에는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하여 이번 코로나 사태로 한국에서는 좌파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상당히 유리해진 점은 있지만은 한반도 전체의 종북 좌파 세력의 본산지인 김정은이가 이 코로나로 무너지든지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좀 공평한 거죠. 공평한 건데 그런 조짐이 일어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났을 때 당시에 소련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무능함을 폭로했어요. 말하자면 소련 사람들이 그동안에 이 정부가 미사일도 쏘고 인공위성도 쏘고 해가지고 미국을 압도하는 것 같았는데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니까 그것 하나 제대로 수습 못하더라. 공산 정권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저 체제가 무너지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였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김정은이가 제대로 극복하는데 실패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실패한다면 저 정권의 붕괴도 가속화될 수 있다. 또 소련이 붕괴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산당원들의 부패입니다. 부패. 그런데 지금 북한 노동당의 부패는 그때 소련의 부패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무능과 부패가 겹쳤을 때 인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